이 오촌 조카와 조국 장관이 사전에 모의했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현재는 없다라는 점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더 궁금한 건데,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 조 장관께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오촌 조카가 당수기 며칠 뒤에 얘기할 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최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겁니까? 후보자 측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로 도피를 했고,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 선생을 돕기 위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아무 탈 없이 장관으로 가기 위한 길을 깔기 위한 모종의 입맞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군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 됐으면 조국 장관 스스로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오촌 조카와.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은 오촌 조카가 장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어쩌다가 만나는 정도고, 우리 집안 전체에서 금융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이 오촌 조카가 유일했기 때문에 오촌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투자했을 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코링크 PE, 거기서 투자했다고 하는 웰스 CNT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모른다면, 저 오촌 조카는 왜 이렇게 나서갖고서는 설레발을 치면서 이 웰스 CNT에 대한 대표에다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저는 심각한 내용들을 하게 됐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예. 자, 다시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중에 대한민국에 꽤 논란이 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휴대폰을 걷어가요. 이 휴대폰을 감찰합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운영위원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조국 장관에게 조국 민정수석도 휴대폰 제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저도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제 휴대폰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합니다. 현재 고위공직자고요.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은 조국 장관이 지금 관련된 문제 속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는 조국 장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한번 감찰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장관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본인의 휴대폰 혹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 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이런 부분들에 관여된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 진짜 드리고 싶은 것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문제 불거졌을 때 동양대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그리고 나서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내역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전화를 함께 받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을 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오촌 조카의 관계,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관계였는지 많은 궁금들이 궁금해하고 물을 것 같습니다. 조 장관 휴대폰은 검사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오촌 조카는 지금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녹취록에서 검증이 된 건데, 이제 여기서 불거지는 의혹이, 그렇다면 조국 장관 측과 오촌 조카가 사전에 뭔가 공모가 있었느냐라는 지금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신 건데, 손소 변호사님, 일단은 해외 도피 중에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 주요 증인에게 가짜 차용증도 만들라, 그리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라, 다소 이제 거짓 위증을 강요하는 것,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오촌 조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녹취록의 내용이 굉장한 특종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보도 가치가 굉장히 상당히 크다라는 판단을 사후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약간 맥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녹취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오촌 조카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또한 녹취록에서 언급한 조국 후보자, 아저씨 이런 언급들은 본인이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서 한 행동들을 덮기 위한 그런 행동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국 생각하면 장관을 끌고 들어간 거다. 네, 이러면 다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가, 당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발언을 할 이야기를 미리 알고 서로 조율한 다음에 최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국 후보자는 그 자금 사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오촌 조카도 최모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 또 두 번째, 지금 이 녹취록을 이 최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최 대표 입장에서는 이 오촌 조카와 사이에서의 금전 관계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것도 이 오촌 조카에게 돈 10억 원을 줬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모 씨가 지금 억울해하는 거는 나는 모르고 한 건데, 나는 조국이 누군지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오촌 조카한테 내가 돈 준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무슨 죄를 나에게 묻는 것이냐, 라는 항변을 좀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물론 조국 장관 또는 정경심 교수 어느 선까지 이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와 연관되는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힘듭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가능성은 다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녹취록만 가지고 조국 장관이 잘못을 했다. 예. 또는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이 오촌 조카와 내통을 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불법 운용을 했다. 예. 이것까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손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빨리 오촌 조카를 좀 잡아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필요하죠. 잡아와서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지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부터 조국 장관 측이 오촌 조카 사전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그런 상황 같은데